지난달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집었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광주의 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이닥칩니다. 다짜고짜 직원을 밀치더니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말리는 직원들 사이로 고성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벌인 일입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법 행위는 한 해 4만 건이 넘고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시면서 욕설과 폭언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미 종결 처리된 민원인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전화 올 생각에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지난해 광주시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만 모두 1,9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성희롱이 80건이 넘었고 폭력도 8건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에서 공무원 실명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앞으로 악성 민원 대응단을 구성해 강경 조치할 계획입니다.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 고발을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함께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의사협회가 휴진을 선언한 오는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광주는 11%, 전남은 14%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지역 전체 의료기관 1,053곳 중 11.78%인 124곳이 오는 18일 당일 진료를 쉬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전남에서는 996곳 중 14.18%인 137곳이 휴진 신고를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응급 분만 등 필수 진료는 유지하되 휴진에 참여하고 조선대병원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휴진 여부를 정하되 필수 진료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전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하도록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27년 만에 인상됐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또 상위직급 정원 비율도 상대적으로 적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소방관들은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까지 했는데 여전히 말뿐인 상황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절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김성남 소방관은 요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소방관 구조구급 활동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침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에어매트를 항상 적재하고 다니면서 투신 자살, 높은 곳에 있는 벌집 제거라든가 어떤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점은 조금 아쉽고요. 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구조구급 활동비 대상 소방관은 구급구조대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지휘차, 물탱크, 특수차 담당 소방관은 활동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9 상황실 근무자 역시 신고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구조구급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활동비를 못 받는 소방관은 광주에만 2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직접 현장에 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모든 걸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구급 수당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활동비 지급이 차별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소방 공무원의 6, 7급 정원 비율이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4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관리직 비율은 최대 3배 이상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만성적인 승진 적체로 이어지고 소방관 처우 개선에 상당한 큰 발목을 잡고 있다. 소방관들은 4년 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처우 개선을 기대했지만 근무 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기업과 유망 기업들을 알리는 KBC 연중기획보도 광주 전남 기업백서. 오늘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되는 2차 전지의 설비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진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시장 세계 1위인 테슬라부터 대만의 드론 택시까지 세계적인 이모빌리티의 핵심 부품인 원통형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설비. 바로 광주 동진기업의 제품입니다. 동진기업은 2017년 2차 전지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 국내 배터리 대기업 3곳 중 2곳의 협력사가 됐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진출에 한 발 늦었지만 과감한 투자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올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감각적으로 이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는 온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알아서 찾아올 정도로 동진의 2차 전지 생산 설비는 자리를 잡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인 ESS가 화재 등 안전성이 부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소재 배터리를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도 내년부터 양산하기 위해 250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 상장에 이어 2030년까지 5천억 매출에도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향후 성장성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유망한 기업으로 생각해서 제가 상장 후보 기업, 광주에 제가 20개 정도 상장 후보 기업 리스트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기업을 설립한 양호열 대표는 나눔 문화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손에 닿지 않는 부분, 지역 단체가 손에 닿지 않는 부분은 기업들이 일부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 누가 봐도 나눔 기업 문화에 있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2차 전지 설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이 세계 시장을 향해 거침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KBC가 주최한 트롯디바 박혜신의 단독 콘서트가 성황리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진남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오늘 2차례 열린 이번 콘서트는 MBN 현역가왕과 한일 가왕전 등으로 트롯계의 혜성으로 떠오른 가수 박혜신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져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KBC는 올 하반기에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 무대를 비롯해 내년 창사 30주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광주 전남 포럼이 이념적 다양성을 통해 경제적 낙후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은 공정과 상식 포럼은 전일빌딩 245에서 기념식을 갖고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 전남이 그동안 이념적 편향성에 갇혀져 있음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포럼은 지난 1년 동안 보수적 가치를 지역에 전파하고자 힘써왔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1도를 나타낸 가운데 내일도 30도 이상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이 30도를 보이는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6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밤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다산 청렴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6차례 진행된 다산 공직관 교육에 전국에서 온 219명의 교육생이 다녀갔으며 하반기에 진행될 9차례 교육에도 352명에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다산 청렴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14년 동안 14,300여 명이 다산 공직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순천 율촌산단이 2024년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되고 영암과 광양특화단지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용접 분야와 소성 가공, 표면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순천 율촌산단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내년부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활용시설과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 공동 혁신 활동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영암 3호와 광양 익신 특화단지는 각각 10억 원과 3억 원씩을 지원받아 공동 혁신 활동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목포시와 나주시, 신안군이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합니다. 이들 시군은 홍어잡이와 유통 음식 등 홍어 식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 공유와 학술 연구 등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21년 흑산 홍어잡이 어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